이번 7차 도쿄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회의 개최 자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님은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화가 더 나아가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코창 국무원 총리님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삼국 협력이 동아시아의 협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은 삼국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고 누릴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번 다시 없는 한중일 삼국 간 교류의장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개최됐던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의 서울 본부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 7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IOC 총회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개회식에 모두 참석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은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가 북한 참가를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외국과 외신의 호평, 또 국가와 지역의 홍보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대 한국이나 한국 바깥에서 개최된 스포츠 행사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2002년 한일 간 같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은 98%가 성공 개최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62%,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76%,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33%,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47%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봐도 평창 올림픽은 대회 자체로도 성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동북아에서 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또 하나의 큰 성과도 같이 이뤄를 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도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올림픽 릴레이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강원도민일보사는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기 2년 전 2016년부터 분단 국가이자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력은 평화라는 컨셉에 맞춰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이르기까지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받았고 그 메시지를 손바닥만한 동판으로 제작을 해서 기념물을 평창 올림픽 개회식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일본 NHK에서 이 캠페인에 모두 참여한 철원
한국의 체육단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33명이 참여를 했는데 NHK가 이것을 방문해서 특집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NHK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특별히 이뤄뜨는 인상 깊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서 이 평화 메시지 캠페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평화의법 건립위원회를 맡았던 권영중 위원장은 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로 추진 중인 평화의 벽은 평화의 출발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세계 평화, 남북간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 거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언론사는 올림픽 보도 이외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라든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또 유산 사업도 발굴해야 할 공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험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 올림픽을 앞으로 평창 평화올림픽 캠페인을 벌이는 데 의해서 지난주에는 평창 올림픽 개최 이후에 평창 평화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제에는 북한의 김동문 하늘을 난다라는 영화를 비롯해 북한 영화 4편,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라든지 유럽 등의 그 영화들을 총 20여 편을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매년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컨셉으로 해서 영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는 평창올림픽 개최 동안에 개최지 언론사와 중국, 일본 언론사와의 교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베이징 인민일보 대강당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강원 도밀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림픽의 빛으로 한중일 협력을 붙인다는 주제로 한중일 올림픽 명기자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 언론 간의 협력, 또 올림픽을 통한 삼국 간 이해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또 올림픽 개최가 진행되던 지난 2월 14일에는 강릉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설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장저코우시의 시 방문단과 언론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 방문단은 평창올림픽 설상 경기장 개최지 언론들의 취재 준비 상황, 취재 형태, 그 다음에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면서 견학을 하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서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018년 지난 2월이죠. 동계올림픽 개최 당일날 저희 회사가 프레스센터 안에, 평창 프레스센터 안에 가지고 있던 보도본부에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참석해서 평창 올림픽 보도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 유산을 서로 앞으로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같은 작업들이 앞으로 삼국 간 이해 증진이라든지 올림픽을 계기로 동북아 삼국의 평화 증진에도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와 한국 이상화 선수의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경기에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일본 고다이라 선수가 1위로 1등을 했고 한국의 이상화 선수는 2등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다이라 선수는 이상화 선수에게 다가가서 울고 있는 이상화 선수를 격려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때 고다이라 선수가 한 얘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다이라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상화는 월드컵 시절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었다. 상화가 우승하고 나는 그러지 못했을 때 상화가 함께 무너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상화를 위로해줬다. 상화 덕분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을 일본의 국민들, 또 한국인들이 보면서 최근에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도쿄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중일 3대 언론들은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의 경마식 보도라든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얼굴을 숨기고 상대 국가 선수를 비난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서로 삼국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개최국 국가의 역사라든지 문화, 전통 등을 소개함으로써 올림픽이 동북아 삼국의 이해를 높이고 상대 국가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 중국 CCTV가 삼척에 있는 헌화가 공원을 찾아가지고 헌화가에 숨겨진 다양한 설화를 중국에 방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좁히고 거리감을 줄여가는 중요한 언론의 역할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항저우를 1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저우에 가면 시우 옆에 있는 루웰루라는 음식점을 단골로 할 정도고요. 일본 교토도 자주 갑니다. 특히 교토 시내에 그 암호강을 건너서 가게 되면은 왼쪽으로 한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한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16년 초에 오늘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TCS가 그의 한자박물관 개관에 맞춰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이 공동으로 쓰는 한자 808자를 사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모양의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한자들입니다. 여기 한자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평화, 평자라든지 편안할 안자라든지 협력할 협자라든지 이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에는 화합, 협력, 평화, 동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자성어도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이심전심, 서로가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한다는 공존, 공영, 또 사기와 유익한 세거치라는 익자, 사모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이 삼국들은 한자 문화권에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한중일이 화해 협력, 또 오늘 주제인 이해와 우호, 신뢰 제고를 위해서 언론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